제13장 인출의 날.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출 당일. XX은행 강남 본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본점 임원들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길동 행장도 직접 왔습니다. 박준석 회장님이 오시면 최대한 정중하게 모시십시오. 혹시 모르니까요. 마지막까지 설득해봐야 합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은행 밖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되었기에 많은 언론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1200억 인출 사건, 과연 오늘 실제로 진행될까? 박준석 회장, 은행의 마지막 설득을 받아들일까? 기자들의 카메라가 은행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 택시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에서 박준석 노인이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옆에 정장을 입은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최진혁 변호사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박준석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전액 인출하실 겁니까? XX은행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일부러 다른 시간대로 분산 배치했기 때문이었죠. 이길동 행장이 직접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박준석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VIP실에서 편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노인과 최진혁 변호사는 행장을 따라 VIP실로 향했습니다. VIP실에는 이미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앉으십시오. 노인이 소파에 앉아 행장도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 은행에 남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최진혁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길동 행장님, 박준석 회장님의 의사는 확고합니다. 전액 인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길동 행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인출하신 자금은 어디로? 그건 회장님의 사적인 결정사항입니다. 은행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최진혁 변호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길동 행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재무팀 직원을 불렀습니다. 박준석 회장님의 계좌에서 전액 인출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247억 3200만원. 이 거액이 XX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업은 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복잡한 확인 절차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죠. 마침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정하신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최진혁 변호사가 확인서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회장님. 이길동 행장이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은행이 회장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행장님. 네, 회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아십니까? 제 개인의 감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네 은행이 아니 모든 은행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지 않아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범하게 옷을 입어도 학벌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신네 은행은, 그리고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귀하게 대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1200억을 인출한다는 소식이 나가자 언론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일까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1000만 원을 가진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노인은 행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말입니다. 이길동 행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 직전 그가 멈춰 섰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네, 회장님. 김민석 대리 말입니다. 이길동 행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그리고 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김 대리가 정말 변한다면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회장님. 다만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최진혁 변호사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VIP실에는 이길동 행장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14장 파장. 박준석 노인이 은행을 나서자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인출을 완료하셨습니까? XX은행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돈을 찾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비싼 옷을 입으면 대접받고 평범하게 입으면 무시당합니다. 돈이 많으면 귀하게 여겨지고 돈이 없으면 하찮게 취급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78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난도 부도 성공도 실패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요.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회장님, 인출하신 1200억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십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제 가족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쓸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그는 택시에 올라탔고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기자들은 노인이 떠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 사건은 모든 뉴스의 메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1200억 인출 사건, 박준석 회장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다. 은행의 고객 차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78세 노인이 준 교훈.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XX은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박준석 노인에 대한 지지와 응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진짜 멋있으시다.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시고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것 같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은행들 반성해라. 돈 많은 사람한테만 잘하지 말고. 제15장 변화의 시작. 일주일 후 XX은행 본점에서 긴급 전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점장과 주요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길동 행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우리 은행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준석 회장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말입니다. 행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행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은행은 변화하겠습니다. 그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모든 고객 평등 원칙을 도입합니다. 예금액이 얼마든 어떤 옷을 입고 오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둘째,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합니다. 매월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셋째, 고객 차별 신고 제도를 만듭니다. 만약 직원이 고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면 고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넷째,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고객 차별이 확인되면 즉시 중징계 처분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이지만 결국 사람을 대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길동 행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은행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주가도 떨어졌고 고객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남 본점에서는 특별회의가 따로 열렸습니다. 강현우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의 진원지가 우리 지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지점이 변화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민석 대리였습니다. 정직 처분이 끝나고 그는 다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김민석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일의 당사자입니다. 제가 박준석 회장님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은행과 우리 지점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을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실수였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김민석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5년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고객을 돈으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모든 고객은,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를 가졌든 어떤 옷을 입었든 말입니다. 그는 동료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해지십시오. 우리 모두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을 든 고객에게는 미소를 짓고 평범한 차림의 고객에게는 무표정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달라지려고 합니다.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 스스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김민석 대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직원들도 박수에 동참했습니다.